네. 자, 2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소리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미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교육 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3월 29일이고요. 자, 분기 말이죠. 네, 지금 토요일입니다. 아침 8시 30분이고요. 자, 한국은 밤 10시 반이네요. 자, 지금 토요 장마 정모 라방에 자, 오신 거 환영하고요. 토요일 날은 이제 장기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평일에는 그날그날 소식을 이제 들려드리고, 그때그때 중요한 것들을 얘기 드리는데, 토요일 날은 이제 일주일치 데이터를 모아서 좀 장기적인 변동이 있었는지 얘기 드립니다. 자, 토요일 날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요. 자, 2025년이 들어온 이후로, 자, 한 분기가 지났습니다. 1월, 2월, 3월. 네. 그래서, 자, 이번 분기가 정말 안 좋았죠. 자, 2023년 이래로, 최악의 분기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 자, 강조를 하면서, 올해의 표어는 뭐라 그랬죠? 전략적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고 올해를 맞았는데요. 자, 전략적으로 이제 주식들이 이제 많이 싸져서 살만한 것들이 많이 생겼죠. 네, 사냥하기도 굉장히 좋은 분기다. 미국 주식을 투자하기 강조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가 또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자, 많이 싸졌습니다. 자, 이번 주 5일 동안만 보더라도 S&P 500이 거의 3% 떨어졌죠. 2.98% 떨어졌고요. 자, 나스닥이 4.38%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기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들이 여기 들어가 있죠. 자, 다우가 2.14% 떨어졌고요. 다우는 좀 잘 버텼고요. 자, 러셀 2000이 3.42%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중소형주, 대형주 가릴 것 없이 모두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한 주였고요. 자, 그나마 화요일까지는 잘 버텼는데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죠. 흔들리다가 어제 조금 더 많이 흔들려서 2단으로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져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조금 힘들었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어제 3% 떨어졌고, 1.38%, 이 정도 떨어지다가, 자,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전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S&P 500이 5.12%, 떨어졌고 나스닥이 10.29%나 떨어졌습니다. 정말 안 좋았죠. 최악의 분기였습니다. 자, 다우가 2.26% 떨어졌고 러셀 9.28%. 그래서 중소형주하고 나스닥 들고 계신 분들은 타격이 더 컸고, 다우로 방어를 하신 분들은 2.26% 정도, S&P 500도 5.12%. 자, 방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수가 이 정도 떨어지면 위험도 베타값에 따라서 2배, 3배, 3배짜리 사신 분들은 더 많이 30% 이상까지 떨어지신 분들도 있을 거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위험하죠. 네, 그래서 1분기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과연 이제 다음 분기 4, 5, 6월은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회복을 할 것인가,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S&P 500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2018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면 2018년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관세를 올리기 시작하고 금리도 물가 대비해가지고 조금 높은 편이었죠. 네, 그래서 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이 안정이 됐었죠. 그때도. 네, 그래서 2018년에 아주 빠른 속도로 10%까지 조정을 받았었죠. 그 다음에 조금 반등하는가 싶더니 한 번 더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한 번 좀 크게 20%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반등을 했는데 이유는 금리를 낮추면서 다행히 벗어날 수 있었고요. 2019년에 정말 좋았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오면서 다시 한 번 떨어진 적이 있었죠. 약간 그때랑 비슷합니다. 자, 이유는 알고 계시죠? 일단은 관세 등 여러 가지 정책, 그때랑 약간 상황이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가 많이 떨어졌냐? 그동안 제일 많이 올랐던 게 떨어지겠죠, 당연히. 2023년, 2024년 2년 동안 가장 많이 올라왔던 것들이 가장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 약간의 버블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버블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약간의 플러스죠. 약간의 거품만 좀 껴왔던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좀 거친 그런 상황이죠. 자,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6.82% 더 떨어졌고요. 구글 6.13% 떨어졌고, 자, 마이크로소프트 3%, 자, 아마존 1.78% 떨어지고, 메타도 3.
4.27%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예, 제약주들 떨어지고, 예, 그래도 은행주들은 조금 잘한 편이고, 네, 그다음에 방어주들이 잘했죠. 네, 그다음에 코카콜라, 펩시 이런 것도 잘했고, 테슬라도 이번 주는 올랐습니다. 워낙이 많이 5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좀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자, 버라이전, AT&T, 자, 이런 것들, 뭐 에너지 주식 이런 것들은 좀 방어를 했습니다. 뭐 다 안 좋았던 건 아니고요. 이번 주에도 또 올라온 것들은 있긴 합니다. 근데 뭘 들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했죠. 자, 곰들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곰들이죠. 예, 미국에서는 베어마켓, 예, 그러면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조정장으로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 20, 예, 침체장으로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 20%, 조정장은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지면 되는데, 다시 그 근처까지 끌어내리려고 곰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장을 불이라 그러죠. 황소 시장이라 그러는데, 자, 곰들이 보이면은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곰들이 2025년에도 전략을 지금 잘 짜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퍼드를 일으키고 있죠. 공포하고 불확실성과 걱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말 곰들은 돈을 자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모든 것들이 계획된 거라면 사실은 곰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그냥 어차피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뜨릴 생각이었으면 진짜. 자, 호재를 만났죠. 자, 이유가 곰들이 떨어뜨리는 데는 그냥 뭐 주식을 던져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유를 굉장히 좋은 것들을 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득을 당해요. 자, 그런 설득에 거리가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떨어뜨리죠. 야, 그러면 일반인들은 거기에 설득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곰들은 신문을 이용해요. 자, 그래서 블룸버그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등등 해가지고 뭐 신문을 이용해서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설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다 당합니다. 예. 자, 첫 번째로 가장 크게 곰들이 이용하는 게 이거죠. 네, 그래서 자, 트럼프가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플렉서빌리티가 있을 것이다. 상호 관세에 플렉서빌리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유연성 있게 하겠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올랐죠. 네, 이번 주 월요일까지도 오른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3일 정도 갔죠. 화요일까지. 이제 3데이 법칙인데. 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스위치를 끈 게 아니냐. 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리고 근데 갑자기 화요일부터 말이 조금씩 이제 월요일부터 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유연성 있게 하는데 자동차나 뭐 약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요거에 관세를 매길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요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자동차 관세를 25% 매기겠다. 자, 동맹국들 상관없이 매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의심이 좀 들긴 하는데 확실히 독일차 견제하죠. 네, 복스바겐, 벤츠, BMW. 자, 일본차 견제하죠. 네, 일본이 뭐 미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도 자, 한국차 견제하죠. 현대, 기아 다 내연기관 차들을 견제하는 게 미국의 전기차들을 살리려고 그러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자, 아무튼 이런 관세를 25% 매기면은 미국 사람들이 독일차, 일본차, 한국차 많이 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요런 차들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고, 아마 수입품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차가 아닐까 싶어요. 미국 사람들이 차가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제품이죠. 네, 그래서 차가 또 비싸잖아요. 미국에서 집담으로 비싼 게 차예요. 네, 그래서 차 사고 집 사면은 어느 정도 산다 그러죠. 네, 그래서 차가 중요한데, 이제 뭐 기름값이 싸도 상관이 없죠. 차가 비싸지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의존하는 게 약이죠. 그래서 약관세를 올라가면은 또 영향을 받는 거고, 그래서 뭐 유연성 있게 한다 그러지만은 당장 유연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차인데, 자, 이렇게 관세 올리면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을 낳는 거죠. 불확실성을 낳습니다. 지난주에도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자, 잠깐 반등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 자동차 관세가 먹구름이 확 들여지면서 트럼프가 스위치를 켜버렸습니다. 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4월 2일 날 리버레이션 데이죠. 그래서 미국의
해방의 날. 해방의 날. 자, 해방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당해왔다. 세계 모든 나라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남용되어서 이제 어뷰즈 됐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이든 적이든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당했다. 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죠? 다 같이 윈윈 전략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루즈로 가겠다 이런 거죠. 뭐, 다들 힘든, 그러나 모두가, 안 좋은 건데, 이걸 이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미국도 좋고 유럽도 좋고 전 세계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뭐 이상한 거에 좀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뭐 해방의 날이라 그러는데 해방될 것 같지 않죠. 모두가 다 망할 거.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일단은 이게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죠. 4월 2일이. 자, 그래서 수요일이 가까워 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그래서 점점 공포감이 올라가죠. 이제 금요일 지났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막상 나오면은 상관이 없어요. 불확실성이 거쳐지니까 막상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나오기 전까지가 무서운 거예요. 항상 이 어둠 속을 걸어가다 보면은 무서운 건 어디서 오냐면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인생이 무서운 이유가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아직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더 무서운 거고, 일단은 스위치를 켰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무서운 게 뭐죠? 보복입니다. 보복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4월 2일날 관세를 올렸는데 유럽이나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모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관세를 올려서 물가를 올렸는데 유럽이나 중국에서 또 관세를 매겼다. 자, 그럼 미국 제품이 수출이 안 되면서 미국에 침체가 오겠죠. 자, 그래서 보복 관세도 아직 불확실하죠. 그래서 자, 보복이 어떻게 나올지도 불확실해요. 그래서 미국 관세는 대충 흐름이 보이는데 유럽이나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 한국, 일본, 뭐 인도 다 포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아직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힘듭니다. 캐나다, 멕시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이용하는 거죠, 곰들이. 자, 시진핑은 나와서 전 세계의 비즈니스 리더들, 그래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무역전쟁을 강화시키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공포가 다시 이제 들어온 게 뭐냐면은, 제롬 파월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괜찮아, 물가 일시적일 거야.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심리, 그거 좋아질 거야. 이렇게 사람들을 안심을 시켜서 올린 것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또 나왔죠? 근데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자신감 지수가 나왔는데 더 떨어진 거예요. 과연 이게 일시적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화요일 날 나오면서 시장을 불안하게 약간 지금 주식이 올라갈 때가 아닌데, 화요일까지 올라가긴 올라갔죠. 근데 올라갈 때가 아닌데 약간 불안감이 좀 들어왔죠. 그래서 화요일까지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요게 딱 나오면서 약간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올라가는 폭이, 화요일날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도 나왔는데, 그게 이제 사업체들의 기대감 자체가 뭐 시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9.6%가 더 떨어져서 9.6포인트가, 자,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65.2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80 밑으로 떨어지면은 리세션 시그널이라 그러죠. 침체 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침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침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실적 발표가 몇 개 안 나왔는데 여기 하나가 더 나왔네요. 자, 룰루레몬이 갑자기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걱정이 좀 있어. 그래서 10% 이상 주가가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요 실적 발표까지 나오면서 분위기가 더 안 좋네? 생각보다 안 좋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나이키가 내가 관세 때문에 걱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소비자 자신감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난주까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또 이제 그거를 보완해주는 실적 발표들이 나왔죠. 페덱스도 마찬가지였고요. 불확실성에 대해서,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잊고 있었는데 다시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체들의 700개 이상 기업들이 관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결정적으로 어제 금요일날 마지막으로 이제 도장을 딱 찍었죠. 확신을 준 게 미국의 미시간 소비자 심리
금리 지수가 이렇게까지 떨어졌어? 와, 75까지 올라갔는데 이번에 최종치가 나왔는데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예, 거의 54 근처까지 떨어졌죠.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1년 동안 가장 심리가 안 좋습니다. 소비자들 심리. 지난주에는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은 미시간 쪽은 뭐 대학교고 민주당 진영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음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소비자 심리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떨어지니까 맞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미시간의 소비자 심리가 2022년 저희 시장 바닥일 때랑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때 9월 달에 정말 안 좋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이제 3년 만에 최악의 소비자 심리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소비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래도 컨퍼런스보다하고 미시간은 사기업 쪽에서 한 거니까 뭐 그렇게 믿을 만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제 소비가 나왔는데 좀 떨어졌습니다. 1월 달은 계절 조정했다 그랬는데 지금 소비가 조금 낮은 수준이죠. 어떻게 보면은, 낮은 수준으로 조금 떨어져서 예상인 0.5보다 좀 줄어들면서 소비자들 심리가 안 좋으니까 소비자들의 소비도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주식시장을 좀 걱정을 시켰는데,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모델을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틀란타의 페드의 GDP 나우라는 데가 있는데 요거를 2.8%로 떨어뜨렸어요. 2.8%로. 그래서 마이너스 2.8%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갑자기 올렸잖아요. 마이너스 1.8%로. 요게 2주 전에 주식시장이 바닥을 쳤을 때가 마이너스 2.8%라고 그래서 깜짝 저희를 놀라킨 게 그게 3월 10일이었어요. 블랙 먼데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어제가 며칠이었죠? 3월 28일. 이걸 다시 한번 똑같이 얘기했어요. 마이너스 2.8% 다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수출입 관련된 거를 조정했더니 이렇게 나온대요. 수출입하고 침체하고 GDP 실질 GDP하고 크게 관련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물가 고려하면은 뭐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는 건 이해가 돼요. 지금 GDP가 2.4가 찍혔는데 물가가 지금 2.8이 찍혔으니까, 자, 물가가 지금 GDP보다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나오는 건 이해되는데 아틀란타 GDP 나오면서 마이너스 2.8이라고 한 번 더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야? 자, 1분기에 마이너스 2.8% 찍을 것 같지 않죠? 지금 2.4% 찍혔는데, 1분기 끝났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면 끝났는데, 그래서, 자, 아틀란타 GDP 나우가 이런 공포를 더 올렸습니다. 진짜 믿을 만한 지표가 못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모델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틀란타의 라파엘 보스치 총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침체 얘기는 또 안 했거든요. 본인들은 이렇게 발표하면서 총재는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자,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곰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좋았죠. 결국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된다. 4에서 4.25, 64.9%까지 어제 올라가 버렸고요. 자, 9월 달에 3.75에서 4%까지 금리를 한 번 더 내려야 된다가 41.3%. 지금은 12월까지 3번 내린다로 올라갔어요. 33.7%로. 그래서 목요일까지만 해도 2번 내린다 했죠. 갑자기 어제부터 3번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5월 달도 어떻게 보면 18%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지금 약간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가 있죠. 10년물 채권금리 4.25로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요. 자, 2년물도 3.91로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채권 금리는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이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그래서 세 번째는 미국의 물가예요. 관세는 무슨 효과가 있다고요? 스태그플레이션 효과가 있다, 다들 알고 있죠. 관세를 매기면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침체되고, 뭐 대응 조치까지 나오고 유효 수요까지 떨어지면서, 자, 물가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소비가 떨어지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예요. 관세가 그만큼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올리죠. 우리만 올릴 수는 없죠. 그래서, 자,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요. 기대 인플레이션 1년치가 확 올라가 버렸어요. 물론 미시간에서 나온 거라서 좀 감안하고 보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물가가 올라간다고? 자, 이거 물가 올라가는 것도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안 잡힐 거다. 4.1%?
연준은 5년 동안 2%까지 떨어진다 그러는데 미시간에서는 5년 동안 4.1%로 올라간다고?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나온 거죠. 걱정되죠. 어제 근원 물가가 잘 나왔어야 되는데 예상보다 올라갔어요. 2.7보다 2.8로 올라갔어요. 기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연준이 보는 PC 물가죠. CPI도 아니고 PPI도 아니고 PC인데 미국의 Bureau of Economic Analysis에 나온 건데 올라간다고? 와, 그냥 근원이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니까 잘 안 잡히는데 뭐 이게 더 떨어져야 되죠. 지금 연준이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 거기에 2.8로 찍혔거든요. 진짜 올라갑니다. 그럼 연준은 금리를 못 내리겠네?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올라가면은 연준은 아무것도 못하겠네? 이런 상황이죠.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자, 연준, 네 번째 공포가 연준입니다. 연준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물가는 2.8%로 자 올해 2.7로 보고 있나요? 자 이거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아무튼 자 2.7로 보고 있는데 자 GDP가 1.7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올라가.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지켜보자요. 그래서 연준 위원 8명이 금리를 한 번만 내리겠다 생각해야 아예 안 내리던가 두 번 내린다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은 그런 상황이고 9명이나 되는 상황이고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제롬 파월이 뭐 성장 걱정 없다. 그 다음에 관세 효과는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주식시장이 조금 안심을 했는데 그 다음으로 나온 연준 위원들은 다 같이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약적인 금리를 유지를 해야 돼. 관세 걱정이 있어. 라펠 보스틱 총재 한 번만 내려야 돼. 관세 걱정이 있어.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월러 나와서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고 있어요. 일단은 관세 내리는 걸 멈춰야겠어요. 그리고 자 메리 데일리 수장 콜린스 나와서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잘 안 잡히고 있어요. 소비자 자신감, 금리 내리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아직은 없는 상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살람 총재 나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안 잡히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닐 카시카리도 나와서 얘기하죠. 지금 정책적으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오래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구스비 총재도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금리 내리는 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준 총재들 다 똑같이 얘기해서 지금 당장 금리를 내려서 주식시장을 견인시킬 마음은 없어요. 6월까지는. 그러면은 3월, 4월, 5월 아직도 두 달이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4월, 5월이 아직도 사냥 시즌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푸시 안 나올 것 같죠? 정부 푸시라 그러죠. 재정부에서 트레저리 쪽에서 스캇 베센트도 뭘 할 생각은 없고, 그 다음에 연준 쪽에서도 푸시 들어올 것 같지가 않죠. 페드 푸시라 그러는데 금리를 낮출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뭐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걱정이 뭐냐면 미국의 정부 부채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제인데 결국 무디스, 신용평가, 피치, 무디스, S&P, 뭐 다 나와가지고 똑같은 얘기하죠. 미국의 재정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 신용평가 기관까지 미국에 대해서 경고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고, 자 다섯 번째는 지정학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지금 트럼프 들어와서 뭐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지정학적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둘이서 백악관에서 이제 싸운 이후로 자 특히 부통령하고 야 너는 어떻게 감사하다는 표현도 할 줄 모르냐. 감사하다는 말 진짜 많이 했는데 자 그거 하나로 이제 틀어지면서 자, 뭐가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트럼프가 푸틴을 조정할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시진핑하고 푸틴은 오히려 트럼프를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죠. 자, 그래서 푸틴은 어제 이런 얘기, 휴전? 내가 할 건데, 너 옛날에 스위프트 우리 은행 결제 막아놓은 거, 이거 풀어주면 우리가 할게.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요. 자,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휴전 하려면 내가 뭐 해줘. 갑자기 트럼프한테 뭐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트럼프 한마디만 끝날 것 같았는데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지금 트럼프가, 빈스가 지금, 네, 그린랜드를 방문하면서, 러시아 옆에 그린랜드가 있는데 미국이 그린랜드를 차지한다고? 자,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지금 땅이 다 드러났는데 여기에 기름이 얼마나 파묻혀 있는데 그걸 네가 가져가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이죠. 자, 덴마크도 안 뺏기려고 그러죠. 네, 그래서 러시아는, 네, 푸틴이, 자, 지금 미국이 이거 차지하려는 거에 대해서 또 신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뭔가 해결될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예, 뭐, 방법은 있긴 한데, 자, 아무튼, 협상을 잘 하면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은 뭐 휴전을 깨고 그냥 예, 가자를 막 더 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세계 경기가 더 예, 지정학적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이 필리핀에다 미사일 시스템을 갖다 넣어놨죠. 이거는 본인, 예, 뭐, 역사를 공부하면 알 텐데, 코 밑에다가 미사일 시스템을 설치한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도 반대하죠. 예, 중국도 반대하죠. 지정학적 문제가 더 커집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예, 코 밑에다가, 예, 미사일 시스템을 갖다 놓으면 안 되죠. 옛날 미국 밑에다가 큐바에다가 소련이 갖다가 미사일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케네디가 막 전쟁하려고 그랬죠. 그게 1960년대 일인데, 자,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정학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돈이 어디로 몰려요? 예, 금으로 몰립니다. 단기 채권, 뭐 채권이라든지 금으로 몰려요. 예, 3,126불. 돈이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으로 몰려야 되는데 금으로 몰려요. 작년인가요? 네, 초인가 2,000불 하던 게 3,000불로 가더니 제가 금 얘기할 때가 3,000불이었는데 지금 3,126불. 골드만삭스는 3,300까지 간다고. 와, 금 투자하신 분들 축하드려야 합니다. 예, 돈 많이 버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전자산만 들고서 2,000불에서 50% 이상 수익을 자, 1년 만에 낼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하죠? 자, 달러 가치가 103.71. 예, 달러는 뭐 힘을 못 씁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 예, 엔화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엔화는 신뢰도가 좀 올라가서, 자, 149엔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죠? 엔캐리 청산 걱정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요게 제가 몇 번째라고 그랬죠? 네, 지정학적 문제 6번째 문제. 자, 지난번 바닥 때릴 때가 7번 정도 공포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6개 정도. 네, 그래서, 자, 요렇게 151엔까지 엔화 가치가 떨어지다가 다시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뭐 유로화도 좀 강세긴 한데 엔화 쪽으로 다시 넘어가죠. 그럼 다시 또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엔캐리 청산 예, 공포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 자, 일단은 유럽 주식도 다 떨어졌고 이번 주에 네, 지정학적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관세 얘기 나오고 네, 그다음에 중국도 다 떨어지고 네, 중국도 뭐 여전히 네, 관세 얘기. 자, 한국도 3%, 일본도 떨어지고 전 세계 주식은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심리가 막 올라오고 있죠. 이제 주식 투자할 때는 아니고 안전자산 투자해야 됐다. 채권이라든지 금이든지 뭐 이런 게 더 인기가 있습니다. 뭐 아니면 기름이라든지 뭐 기름도 좀 떨어졌죠. 예, 무역 전쟁 때문에. 자, 6가지 공포. 자, 여기서 끝인가요? 네. 자, 여기서 끝난가요? 이게 공포의 ipsa 시장! 기회가 왔다! 자, 주식시장은 참 기회를 잘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2022년에 만들어 놓은 썸네일이에요. 네, 그때 9월달이었죠. 공포의 ipsa 시장! 드디어 기회가 왔다! 제가 치약사랑 갈 때. 자, 요때가 3,600, 뭐 3,800 요럴 때였어요. 그때부터 많이 올라왔죠. 예, 2023년 4년 예,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미국 주식시장에. 자, 요때 저희가 사가지고 수익 많이 냈죠. 네, 완전 바닥에서 사서 지금 얼마나 올라온 거예요? 자, 5,500 정도니까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50%는 올라온 것 같죠. 뭐 60%까지.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으면 개별 종목별로 얼마나 많이 올라왔어요? 그때 빅텍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빅텍이 다 100불 밑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다들 뭐 200불 근처죠. 자, 그래서 거의 100%씩 올랐습니다. 돈 진짜 많이 버셨어요. 네. 자, 기회가 이렇게 오면은 땡큐입니다. 2018년에도 기회가 왔었고요.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도 기회가 왔었고, 자, 2020
2020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도 왔고, 요때 2022년에 침체 왔을 때도 GDP가 마이너스였죠. 그때도 왔었고, 자, 올해도 한번 기회를 줍니다. 2024년. 보시면 알겠지만 2년에 한 번씩 확실히 기회를 주죠. 미국 주식은. 자, 2년에 한 번씩 기회를 줍니다. 자, 그래서 기회가 있어요. 네. 저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 현금 우리 있죠? 네. 이번 주에 자산 배분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지난주 금요일에도 충분히 얘기 드렸고. 자, 스위치 키면 다시 내려갈 수 있다. 예, 얘기 드렸어요. 안심하지 말라고. 자, 저는 이걸 믿습니다. 트럼프가 플렉서빌리티,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질 것이다. DJT 본인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테슬라도 많이 떨어졌어요. 예. 일론 머스크 걱정도 하고. 자, 본인 주식 걱정도 하고.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본인 회사의 주가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죠. 리트머스 테스트라 그랬죠. 네.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자, 지금 주식시장 보면서 본인이 하고 있어요. 주식이 다시 조정기간으로 들어가죠. 말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2018년에도 말 바꿨어요. 왜 2018년에 10% 조정받았다 다시 올라갔다 10%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했냐면은 주식이 떨어지니까 트럼프가 말을 바꿨어요. 결국은 포기하고 물러났습니다. 네, 뭐 캐나다 관세도 다 뺐고요, 그때. 자, 그래서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예, 트럼프가 말을 바꿀 거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2018년 얘기를 하죠. JP 모건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President will be flexible if there is a significant pullback in credit spreads or equities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flexible 유연성 있게 할 것이다. 예, 심각하게 주식시장이 빠지면은 뭔가 할 것이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식이 빠지면은 행정부의 푸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기대가 좀 되는 게 생각보다 덜한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거쳐요. 불확실성 때문에 떨어진 거지 관세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6가지 공포 얘기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갑자기 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네. 피어 앤 그리드 예, 극강의 공포로 들어왔죠. 22로 지난번에 15였죠. 15 정도 내려가면은 다시 올라오는 거죠. 예, 이번에는 15 정도로 봅시다. 2022년에는 2하고 3까지 내려간 적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15 정도 저희가 알고 있죠. 15 정도면은 바닥이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갈 여력이 있는데, 뭐 15 정도면 바닥이다. 주식시장 폭 자체가 다시 좁아지기 시작했죠. 네, 뭐 이 정도 내려오면은 저희가 바닥을 봤죠, 지난번에. 뭐 그 정도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기관들도 뭐 이 정도 뺐으면 많이 뺐다 생각하고 끌어올리겠죠. 저희가 가지는 희망이 뭐죠? 저가 매수. 자, 그래서 트럼프한테 기대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저가 매수 기대가 있습니다. 예, 풋콜 옵션 레이시오 보시면 알겠지만, 풋 옵션이 다시 올라오고 있죠. 자, 지난번처럼 조금, 작년 8월하고 9월만큼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정도 올라오면은 예,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빅스가 21.65죠. 이번에 다시 한번 20으로 올라가서 좀 힘든데 이번에도 뭐 한번 28, 30까지 한번 찍어주면 내려오지 않을까. 쌍봉 그리고 자, 이렇게 생각하죠. 자, 스파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려가면 올라오는데 자, RSI가 조금 이번에 반등을 하면서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올라왔다 내려오면은 지난번 바닥을 더 깨고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38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바닥까지 RSI가 내려가려면 어느 정도냐면 한 5,300 정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요거는 뇌피셜입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더 지금 분위기 안 좋게 월화까지 밀리면은 지난번 5,500까지 깨면서 5,300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 치고 그 다음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화까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가 매수가 어디서 들어올지.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여기서 안 내려가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뭐 조금씩 뭐 지금 이번에 열매 딴 거로 집중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S&P 500에 실적 기간이 돌아오고 있죠. 76% 이상의 기업이 이번에 실적을 잘 냈는데 가이던스가 안 나오면서 주가를 떨어뜨렸어요. 어제 룰루레몬도 실적은 잘 나왔어요. 근데 가이던스, 나이키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거시경제 환경 때문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5년 평균 77%, 10년 평균 75%만큼은 수익을 잘 내고 있어요.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겨울이 지나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지금 이게 1분기 실적 발표인데 4월 한 11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겨울이 지난 다음에 실적이 잘 나올 수는 없어요. 예, 항상 그렇지만 그런데도 기대하는 게 좀 있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뭐 관세라든지 지정학적 문제라든지 뭐 등등 이런 문제들이 실적 기간으로 들어가면 좀 잊혀져요. 자, 그래서 그런 희망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트럼프 관세 나오고, 대응 조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기간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개별 종목별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저희한테 좀 다시 올라가서 열매 딸 기회를 주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기관들이 낮췄다고는 하지만 지금보다 높아요. 5,900, 6,200, 6,400. 자, 올해는 올라갑니다. 자, 뭐 실적 기간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 6월달 정도 보고 있죠. 저희가 여름 되면은 다 올라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네 번째로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죠. 네, 그래서 2015년부터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KPX 투자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챗GPT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픈AI의 4O 이미지 생성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이번에 서버가 과열되는 막 그런 현상까지 일어났죠. 그래서 이번에 3번만 이용하게 하겠다. 너희 3번만 이용해라. 너무 많이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썸네일을 요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래서 자, 아무튼 지금 GPT에서 4도 나오고 구글에서 BO2도 나오고 지금 이용이 얼마나 되어 있고 지금 매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자, 오픈AI의 시총까지 지금 굉장히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보고 버블이라고 먹을 수는 없죠. 수익이 나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장이 계속 되고 있죠. 코어 위브가 어제 상장됐는데 별로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40불. 엔비디아가 투자하고 있는 데죠. 자, 인공지능 클라우드 쪽 회사 코어 위브도 상장하고 오픈 AI도 곧 상장될 거고. 지금 뭐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엔비디아가 많이 떨어져서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이제 많이 150불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건데 지난번에도 100불대로 떨어진 적이 있죠. 네, 그때만큼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거 랠리 놓친 사람들 이번에 다시 한번, 자, 1월 달에 CES 열리면서 150불까지 올라간 적이 있죠. 이번에 GTC 컨퍼런스는 많이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지난번 랠리를 놓친 사람들은 지금 이번에 살면 좀 좋겠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들이 나와가지고, 지금이 기회다. 왜냐면은 퍼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45에서 2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좋죠? 성장은 매년 50%씩 성장하는 기업이 퍼를 24만 가져간다? 이거 내년에 24가 50% 성장하면은 1.5로 나눠보세요. 내년 포가 그러면은 16으로 낮아지는데 너무 가격이 좋은 거죠. 성장률에 비하면은.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가 4월 15일 날 나와요. 마침 뭐 얘기가 12월부터 나오긴 했는데 15일 날 나오면 그 이후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많죠. 4월 15일 실적 기간도 들어오고,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수출 규제도 완전히 이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기관들의 퍼가 많이 낮아져 있죠. 구글 같은 경우에 18.27밖에 안 돼요. 와, 너무 싸죠. 아마존 31.73, 애플 30.55, 자, 메타 23.77, 메타도 많이 싸졌죠. 마이크로소프트도 20대로 내려왔어요. 이 정도면 정말 싼 거예요. 자, 그래서 성장을 보면은, 뭐, 구글이나 엔비디아는 너무 싼 거고, 그 다음에 메타도 마찬가지죠. 뭐, 테슬라만 좀 높긴 한데, 뭐, 테슬라는 올해 말 내년부터는, 뭐 호재들이 많이 나오니까 성장을 많이 하면 쭉, 이제, 80 정도면 딱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103이긴 하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하고 구글 클라우드, 메타 라마나 구글 클라우드에서 컨퍼런스를 또 여는데 그게 4월 9일, 10일이라고 4월 29일에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인공지능 관련된 실적 발표들도 많이 나오죠. 이제 성장주들이 4월 말이면 실적 발표도 하고 뭐 컨퍼런스도 많이 열리고 이제 봄이 오고, 그죠?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도 알렉사 플러스 서비스를 곧 나온다 그러고, 이번 주 목요일만 해도 자, 마이크로소프트 50주년 기념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좋은 것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희망을 좀 가지시고요. 네.
근거 있는 희망이고, 저희들도 지금 MMF나 단기 채권으로 도망가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고 오를 수는 없어요. 네, 다시 돈이 빠져나와야 되죠. 자, 어느 정도 바닥치면 다 저가 매수로 들어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M2 통화량이 많아요. 어제 개인 PC, 개인 소득 나왔죠. 자, 근데 개인 소득이 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소비는 줄였는데 소득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다음 주에는 뭐 크게 실적 발표가 남아있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다음 주까지는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지뢰밭이라고 얘기 드렸죠. 제가 뭐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고 지지난주 토요일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3월 초에 있었던 큰 충격, 3월 10일 날 있었던 블랙 먼데이가 온 이유가 3월 첫 주에 지금 고용 지표들이 나와서 그렇다 얘기 드렸는데, 고용 지표가 매달 첫 주에 나와요. 그게 다음 주입니다. 다시 돌아온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졸스에서 나오는 구인, ADP에서 나오는 고용, 그 다음에 4일날 나오는 비농업 부분 고용 실업률, 이거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뢰밭이에요. 지뢰밭이 3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ISM에서 나오는 제조업이나 서비스 지수, 경기를 볼 수 있는 이런 지뢰밭도 있는 상황이죠. 자, 고용은 잘 나오고 있고, ADP 고용도 잘 나올 수가 있고, 뭐 제조업이 약간 흔들릴 수는 있는데, 이번에 서비스도 잘 나올 지난번에 좀 안 나왔죠?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금요일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고용 지표가 이제 나오는 것도 안심할 수는 없고요. 제조업 서비스 지수 나오는 것도 안심할 수는 없고, 세 번째로 뭐가 있죠? 자, 4월 2일입니다. 이날이 가장 크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날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월요일 날 내가 주식을 사겠다 저가 매수로, 화요일 날 저가 매수로 사겠다?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4월 2일 날 상호관세가 나오죠. 자, 세 번째로 상호관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2일 날 뭐 나오죠? 네 번째로 테슬라의 차량 인도가 나오는 날입니다. 4월 2일 날이. 자, 그래서 4월 2일 날이 커요. 4월 4일 날도 큰데 4월 2일 날도 커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좀 큽니다. 그래서 비농업 부분 고용, 그 다음에 관세 나오면 대응 조치, 유럽에서 4월 중순에 나온다 그랬는데 대응 조치가 바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중국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자, 그러다 보면은 CPI 물가 나올 때까지 4월 10일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자, 3월 10일과 같이 4월 10일. 자, 이렇게 걱정되는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만약에 트럼프가 관세 철회를 안 하고 유럽이 이제 대응 조치를 한다 그러면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실업이라든지 비농업 부분까지 안 나온다. 자, 그러면 조금 영향을 미치다가 CPI 물가가 올라가는 것까지 보면서 떨어뜨리면은 요때까지 4월 10일까지 계속 영향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뢰들이 4월 10일까지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황, 요 기간이 완전히 정말 좋은 할인 기간, 사냥 시즌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언제부터 반등이 가능할 거냐, 만약에 저는 예측을 하진 않는데, 실적 기간이 4월 11일부터 시작돼요. 4월 10일 날 데이터 실적도 있는데 JP모건, 웰스파고, 시티. 그 다음에 4월 10일 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4월 15일 날 존스앤존스, 4월 17일 날 넷플릭스, 그리고 테슬라 실적은 4월 16일 날 나오겠지만은 빅텍들의 실적이 요때가 될 것 같죠? 4월 말에. 자, 그 다음에 얘기 드렸지만은, 구글의 컨퍼런스 자체가 4월 9일날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메타의 컨퍼런스 4월 20일,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아마도, 4월 11일, 실적 기간이 시작되면서 조금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이번이 첫 주죠. 떨어진 지 첫 주니까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조금 흔들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제 실적 기간에 5월 한 첫째, 둘째 주까지 뭐 이렇게 한 번 더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5월 말에 한 번 흔들리고 뭐 6월에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죠. 자, 그냥 박스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 사냥 시즌을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미투리 사냥을 나간다. 미투리 사냥을 나간다. 화이팅!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얘기 드렸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뇌피셜들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산책하면서 본인도 잘 생각하시면서 본인 자산 배분 고려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과 사랑 평가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화이팅!
자, 케일러브님, 런던에 사는데 멤버분 중 런던 사시는 분 계시나요? 네, 런던님이 런던에 사십니다. 3년 넘으신 분. 그렇고요. 권기현님 환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우병천님, 네, 오시고요. 네, 알버님 안녕하세요. 유대영님, 엑스님 안녕하시고요. 네, 좋은 얘기 드렸고요. 자, 글탱탱님, 자, 망고님 오셨고, 자, 은영님 오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자, 써니님도 오셨고, 임근양님, 뉴욕 상크민님, 시즈님 함짱님, 열정님, 자, 유하나 쪽님, 방구대장님 안녕하세요. 자, 노을님 오셨고, 강화도입니다. 감자를 심었는데 수확할 무렵 엔비디아가 150불 때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세요. 예측하지 마시고 기대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고 아까 봉봉봉님, 자, 플러스 환영하고요. 요요님 오셨고, 자, 또 누가 양진님, 내가 제일 잘나간님도 와 계시고, 네, 손동희님 환영합니다. 자, 오시고, 자, 근영왕님 아까 인사했나요? 자, 와이서연님, 호박고구마님, 자, 효정님, 안녕하시고, 네.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부를 먼저 하세요. 예, 제발 책을 읽고요. 예, 제가 하는 대로 막 따라하고 그러시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고, 본인이 제가 고기를 드리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곳이에요. 교육 사이트이기 때문에. 자, 본인이 잘 홀로 쉬셔야 됩니다. 네, 크리스님 안녕하시고, 효정님. 자, 삼배대기님 오셨고, 미령님, 은영님 안녕하시고요. 자, 리치 여울님 환영합니다. 예, 다이아몬드 회원 다시 들어오셨네. 자, 1년 넘으셨고, 안호님 안녕하시고요. 지호맘님 안녕하시고. 자, 블루스카이님 안녕하세요. 산책하면서 투자 시나리오 생각해 보시고, 지금 형찬님, 고요님 안녕하시고요. 또 누가 오셨어요? K진성님. 자, 지호맘님 안녕하시고요. 자, 이제는 3부, 예, 넘어가죠. 비중 공개와 종목 분석으로.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플리님, 이번에 욕심 버리고 정말 잘해봐야겠습니다. 조금만요. 자, 공부를 먼저, 공부를 먼저 하세요.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미투리 마을에서 벗어나면은, 멘탈 나갑니다.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손 꼭 잡을 거 어제 그제 손 꼭 잡으라고 얘기 드렸죠. 이 터널 지나갈 때 어둠 속에서 손 놓치면은 어떻게 되죠?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구천을 떠돌게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구천을 떠돌지 마십시오, 제발. 예,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돌아다니고, 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뭔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방송을 보고 싶지만은, 결국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자 9천을 떠돌게 된다 얘기 드렸죠. 네, 마음 허전한다고 백화점 가서 뭐 물건 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손 꼭 잡고 자 터널을 잘 지나가야 됩니다. 예, 자 아무튼 벗어나시면 예 9천을 떠돌아야 귀신 되는 겁니다. 네. 자 멘탈 유지법 네, 딸주고